동해 번쩍, 서해 번쩍. 스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스팀 페트롤의 정미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생활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물건에 대해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오래전에는 이것 대신 조개와 비단, 그리고 쌀 같은 곡물이 사용됐다고 하고요. 일단 이것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이것, 바로 화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화폐 속에는 어떤 과학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학생들과 함께 알아볼게요.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자주 화폐를 사용할까요? 아마도 그 수는 셀 수 없을 텐데요.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사람의 손과 손을 거쳐 누구보다 빠르게 세상을 순환하는 화폐. 그 속에는 생각보다 멋진 과학 원리가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화폐의 진짜 얼굴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는 시간. 그 특별한 스팀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스팀 페트롤이 찾아온 곳은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 연구소. 이곳에서 특별한 스팀 수업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과학도를 꿈꾸는 학생들답게 실험복을 입고 차분히 수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화폐에 관한 내용을 배우기에 앞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돈이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도구일지 물어봤습니다. 돈에 어떤 게 좋아요? 돈은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좋고 쓰는 게 좋고 먹을 수 있는 게 좋고 갖고 싶은 걸 살 수 있는 게 좋아요. 돈을 이용하면은 여러 가지 맛있는 것도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아이들의 시선으로도 화폐는 꽤 매력적인 물건인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엔 단순히 어떤 물건이나 맛있는 음식을 사는데 필요한 것이 아닌 화폐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폐에 관해서 배워볼 건데요. 지금부터 화폐 관련 동영상을 한 편 볼까요? 인간의 진화와 함께 모습을 끊임없이 변화하며 존재해오고 있는 화폐.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속도에 발맞춰 화폐의 기능과 형태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화폐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치의 측정 수단, 교환 수단, 그리고 저장 수단이 그것인데요. 화폐의 형태가 시대에 따라 바뀌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화폐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화폐를 알면 경제를 알고 세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듯이 화폐를 알면 과학의 원리 또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떤 원리를 탐색하게 될까요? 오늘은 화폐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동전의 경우에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각각의 특성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지폐의 경우에는 크기에 따른 다양한 특성과 위조 지폐 방지 기술이 숨어 있는데 그것도 실험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예술, 공학, 경제, 환경 다양한 관점에서 아이들이 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의 기본 형태는 금속으로 이루어진 동전과 종이로 만들어진 지폐죠. 먼저 탐색해볼 대상은 바로 동전입니다. 여러분들 나이대에는 동전을 더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동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을 봤더니 자판기더라고요. 그래서 자판기는 과연 이러한 동전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이나 지폐를 넣고 상품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상품이 나오는 기기. 자판기라고도 하는 자동 판매기는 음료 등을 빠르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자판기에 동전을 넣었을 때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동전 대신 비슷한 크기와 무게의 금속을 넣으면 자판기가 구별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자판기는 동전을 어떻게 구별할까? 실제로 이런 호기심에 도전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텐데요. 자동 판매기는 동전을 똑똑하게 인식하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동전 분리기를 이용해서 요거를 한번 어떻게 구별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판기의 동전 분리 실험. 우리나라 동전의 종류는 4가지가 있죠.
500원, 100원, 50원, 그리고 10원인데요.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간이 동전 불리기를 살펴보니 두 개의 아크릴판 사이에 네오디문 자석이 한 쌍씩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돼 있습니다. 아크릴판을 기울여 놓은 다음 동전을 넣으면 네오디문 자석의 강한 자력에 의해 동전이 굴러 떨어지는 속도가 늦춰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동전의 종류에 따라 속도가 각각 다릅니다. 그중 크기가 가장 큰 500원짜리 동전이 속도가 제일 느렸는데요. 그 이유는 자력의 영향을 받는 금속 함유량이 500원짜리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0원짜리에 떨어지는 속도가 가장 빠른데요. 10원짜리의 구성 성분은 구리 65%, 아연이 35%를 차지하고요. 50원짜리는 구리 70%, 아연 18%, 니켈이 12%. 100원과 500원의 경우 구리가 75%로 구리 함유량이 가장 큰데요. 구리와 아연의 함유량이 다른 동전들이 자력의 영향을 받으며 서로 다른 속도를 내기 때문에 자판기 속에서 동전이 자동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광 센서에 의해 크기가 측정되고 전류를 흘려 일정한 전류량이 흐르는지 여부에 따라 가짜 동전이 구별된다고 하네요. 10원짜리 동전 한번 보실까요? 10원짜리 동전의 옆면을 한번 보세요. 어떤 모양이에요? 매끈매끈하죠? 굉장히 매끈매끈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100원짜리 한번 보실래요? 100원짜리 옆면이 어때요? 뭔가 이렇게 줄무늬가 쳐져 있죠, 옆으로. 500원짜리는 어때요? 500원짜리도 100원짜리랑 똑같이 줄무늬가 나 있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동전은요, 민면형하고 톱니형 두 가지가 있어요. 동전 가장자리에는 왜 10원짜리를 제외하고 다 이렇게 무늬가 있을까요? 이렇게 막 톱니도? 위조 방지하려고. 위조 방지하려고 어떤 식으로? 왜 위조를 방지해야 되는 걸까요? 안 그러면요. 응. 10원은 응. 그 액수가 적어서 응. 위조를 하기가 좀 힘들지만 별로 다른 거는 액수가 좀 커서 응. 위조해서 돈을 불려나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또 생겼어. 그러니까 위조를 왜 민면형으로 하면 위조하기 쉬운 거야? 그러면요. 다른 기계 갖다가 바로 찍어낼 수 있는데 톱니는 좀 찍어내기가 어려워서 어색하거나 아예 못 찍을 수도 있죠. 동전을 구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바로 옆면 무늬인데요. 500원짜리와 100원짜리, 50원짜리 동전은 10원짜리와는 달리 톱니 무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동전 옆면에 있는 톱니는 과연 몇 개일까요? 우리가 매일 동전을 만지지만 아마 정답을 아는 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톱니의 개수 세기에 도전했습니다. 신중하게 하나하나 무늬를 세어보는 아이들. 5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의 줄무늬 개수는 각각 몇 개이고 또 얼마가 차이가 날지. 자, 친구들, 정답을 알려주세요. 100원의 톱니수는 110개, 50원의 톱니수는 109개, 500원의 톱니수는 120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렇게 동전 옆면에 톱니를 새겨놓은 이유는 주화의 가장자리를 깎아내 이득을 보려는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옛날엔 동전의 원료가 금이나 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래 가장자리를 깎아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옆면 무늬를 통해 화폐를 이용한 범죄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선은 옆면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옆에가 10원은 밑면이고요. 100원이랑 500원짜리는 옆면이 톱니라서 구별할 수 있고요. 또 크기로 구별할 수 있는데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그 다음에 500원짜리 순으로 크기가 커져요. 그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지만 잘 알지 못했던 화폐의 숨은 얼굴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우리 친구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한다고 하거든요. 어떤 실험일지 함께 살펴볼까요? 이번에 학생들이 도전해볼 실험에선 마술처럼 신기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조만한 구리 동전을요, 구리 동전이라고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의 이 미니 동전을 선생님이 이제부터 금동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돌을 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고대 연금술사도 아니고 선생님은 어떻게 구리를 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까요? 먼저 필요한 재료를 살펴보면 얇게 편 구리판을 동전 크기만큼 잘라놓고요. 수산화 나트륨과 아연 가루를 준비합니다. 다음엔 비커에 물 50ml를 붓고 수산화 나트륨 20g을 넣어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연 가루를 5g 정도 넣고 섞습니다. 알코올 램프로 용액을 가열해 끓기 시작하면 구리 동전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구리 동전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볼까요? 구리 동전이 은화로 변신. 구리 동전의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바로 산화와 환원 반응 때문입니다. 아연이 염기성 상태에서는 산화가 되는데 그 산화된 아연이 구리판에 코팅막처럼 씌워졌어요. 반응식으로 알아보면 아연과 수산화 나트륨이 만나 아연산 나트륨이 되면서 수소가 발생하는데요. 여기에 구리를 넣으면 아연산 나트륨이 구리에 붙으면서 아연 산화막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리색이 은색으로 변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은색 동전을 불꽃에 가열해 볼까요? 은색 동전이 불꽃에 닿자 조금씩 금색으로 변합니다. 도금된 아연과 구리가 열에 반응해 황동 합금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구리 동전이 은화가 되고 은화가 금화로 변신하는 실험을 하며 학생들은 산화와 환원의 원리를 조금씩 이해하겠죠? 지금까지 동전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엔 액수가 조금 더 높은 지폐를 관찰할 차례입니다. 이 지폐들은 하나같이 위조 지폐 방지 기술이 있습니다. 지폐 속에 깃든 첨단 기술을 살펴볼까요? 모든 지폐의 앞면 왼쪽에 위치한 그림 없는 부분을 빛에 비춰보면 초상이 나타나는데요. 용지의 얇은 부분과 두꺼운 부분의 명암 차이를 이용해 표현한 것으로 숨은 그림은 위조 방지 기술 중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만 원권의 경우 앞면 왼쪽 끝부분에 띠형 홀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것은 특수 필름띠로서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합니다. 태극 문양, 우리나라 지도, 그리고 사괴 무늬가 있고 그 사이에는 액면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입체형 부분 노출 은선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청회색 특수 필름띠에 연속으로 새겨진 여러 개의 태극 무늬. 이 태극 무늬는 신기하게도 지폐를 상하로 움직이면 좌우로, 지폐를 좌우로 움직이면 상하로 움직입니다. 위조 방지 기술은 사용하는 잉크에도 깃들어 있는데요. 뒷면 오른쪽 액면 숫자는 특수 잉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은행권의 기울기에 따라 자홍색에서 녹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원 모양의 도형 또한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원속의 무늬를 빛에 비춰보면 앞면과 뒷면의 무늬가 합쳐져 하나의 태극 무늬로 완성돼 보입니다. 이 외에도 20가지 이상의 위조 방지 기술이 담겨 있는 지폐. 학생들은 지폐의 얼굴을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에는 자외선 램프 위에 지폐를 올려놓고 자외선을 조사해봤는데요. 빛을 비추자 선명하게 드러나는 형광 무늬. 육안으로는 안 보이던 그림이 자외선 아래선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이것은 위조 방지 기술 중 하나로 형광 잉크를 사용해 숨은 그림을 그려놓은 것인데요.
학생들은 신기한 듯 지폐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이제 10만 원권 지폐도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만 원권 지폐가 나온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는지 10만 원권 지폐를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한번 해볼게요. 학생들이 직접 화폐 디자이너가 되어보는 시간.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10만 원권 지폐를 친구들의 상상력을 동원해 그려보는데요. 화폐 디자인이란 일정한 규격의 종이에 시각적인 요소와 언어를 화폐의 기능과 목적에 맞게 고안하는 것입니다. 화폐 디자인 속에는 사회적 측면과 예술적 측면이 포함돼야 하는데요. 사회적 측면에선 기능성에 속하는 위조 방지와 신뢰성, 거래 편의성이 나타나야 하고요. 예술적인 측면에선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 독창적인 부분이 나타나야 하는데요. 학생들은 과연 자신만의 화폐 속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저는 이 지폐에다가 뽀로로를 그렸고 그린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여서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애니메이션이며 더 유명해지라는 의미에서 이 캐릭터를 그렸어요. 저는 일단 다보탑 그렸고요. 나로를 그렸고 그 다음에 광화문도 그렸는데 이제 이렇게 그린 이유는 이 세 가지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폐들에 나온 인물들이나 그림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들이 10만 원권 지폐에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걸 그려봤어요. 학생들의 창의력으로 완성한 10만 원권 지폐들. 각각의 지폐 속에는 친구들의 아이디어와 소망하는 메시지를 담았는데요. 가까운 미래 세상에 나올 10만 원권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돼서 정말 재미있었고 자판기에 들어가는 동절들이 구별되는 거를 실험을 통해서 알게 돼서 정말 신기하고 좋았어요. 돈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서 더 재밌었어요. 자판기에 음료수 뽑아 먹을 때 그 속이 너무 궁금했었는데 어떻게 구별하는지도 배워서 좋았고 또 5만 원권 돈 모든 여러 가지의 비밀 같은 거 다 알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는 생활하면서 수많은 과학 원리를 활용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용하는 본인은 잘 모르고 지나칠 경우가 많은데요. 숨가쁘게 움직이던 행동을 멈추고 주위를 찬찬히 둘러본다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창의력을 키우는 지름길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생활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바로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화폐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해보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재밌었나요? 네! 우리 학생들이 화폐보다 그 속에 담긴 과학에 더 호기심을 가졌던 것처럼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대한민국이 창의 인재, 융합 인재 강국으로 우뚝 설 그날을 위해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빛나라